이름 없는 골목길 끝 낡고 오래된 상가 2층에 작은 옷 수선 가게가 있었다. 햇살이 잘 들지 않는 창문 너머로 칙칙한 회색빛 도시 풍경이 펼쳐졌고 그 안에서 윤미는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늘과 실에 묻으며 살았다. 그녀의 나이 50, 이미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가끔 허공을 응시하는 눈빛에는 잊히지 않는 어떤 슬픔과 영원한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흘러나왔지만 윤미의 귀에는 그저 웅웅거리는 소음일 뿐이었다. 손에 들린 달아빠진 낡은 바지 한 벌을 능숙하게 고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딴 곳에 있었다. 20년 전 그날 5살 박이 현우의 손을 놓쳤던 그 순간 인파로 북적이는 시장 한복판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그때부터 그녀의 삶은 멈춰버린 시계처럼 고장난 채 흘러갔다. 매일 밤 현우를 찾아 헤매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아이는 늘 한 뼘도 자라지 않은 5살 모습 그대로였다. 엄마 하고 부르며 달려오는 꿈이면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베개는 눈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처음 몇 년은 아이를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녔다. 전단지를 돌리고 방송국에 제보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바닥으로 떨어졌고 결국 그녀는 이 작은 수선 가게에 밝혀 세상과의 단절을 택했다. 어느 날 오후 단골 손님인 김 아주머니가 수선 맡길 옷 몇 벌을 들고 왔다. 윤미 씨, 요즘 텔레비전에 실종 아동 찾는 방송 많이 하던데 한번 봐요. 혹시 아나요? 김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미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윤미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머니, 저 같은 사람에게는 괜한 희망 고문이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게 전부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짙게 배어 있었다. 하지만 김 아주머니의 말이 씨앗이 되었을까? 그날 밤 윤미는 오랜만에 텔레비전을 켰다. 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마주친 것은 실종 가족들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었다. 화면 속에는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안고 사는 부모들의 인터뷰가 흘러나왔다. 그들의 절규와 간절한 바람이 윤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조금씩 녹이는 듯했다. 한때는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려웠다. 그들의 이야기가 자신의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화면 속 어머니는 25년 만에 딸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하며 활짝 웃고 있었다. 딸은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고 뒤늦게 친부모를 찾아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윤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나도 현우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현우를 잃어버린 후 윤미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 현우의 기억을 지우려고 발버둥 치기도 했다. 아이가 좋아하던 음식, 아이가 입었던 옷, 아이와 함께 갔던 장소들을 애써 외면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현우는 그녀의 심장 한가운데 밝힌 가시처럼 뽑아낼 수 없는 존재였다.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존재감은 더욱 선명해지는 듯했다. 텔레비전 속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그 말은 윤미의 귓가에 맴돌며 있고 지냈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 같았다. 그녀는 화면 속의 가족들이 부둥켜 안고 오열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 그들의 눈물은 끝없이 흘러내렸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화면은 어둠으로 변했지만 윤미는 쉽사리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20년, 현우는 이제 25살이 되었겠지.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잊고 지냈던 현우의 웃는 얼굴이 아른거렸다.
삐죽거리는 입술, 반짝이는 눈망울, 작고 따뜻했던 손. 모든 것이 생생했다. 오랜 침묵 끝에 윤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더듬더듬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다. 맨 아래 칸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현우의 낡은 운동화 한 짝, 달아빠진 그림책 한 권, 그리고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 몇 장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사진 속 현우는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을 조용히 쓰다듬으며 윤미는 한참을 울었다. 눈물은 지난 세월의 슬픔을 씻어내는 동시에 새로운 결심을 굳히는 촉매제가 되었다. 포기하지 않을 거야. 김아주머니 말대로 나도 다시 찾아야 해. 그녀의 눈빛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잊고 지냈던 열망이 다시 타올랐다. 흐릿했던 기억들이 선명해지고 그 기억들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바늘과 실에 갇힌 채 과거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현우를 찾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만 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트는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을 채웠다. 윤미는 마치 20년 전 그날처럼 다시 한번 아이의 이름을 되뇌었다. 현우야. 창문 너머로 동이 트는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을 채웠다. 윤미는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눈으로 창밖을 응시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새벽은 또 다른 절망의 시작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20년 만에 다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더 이상 낡은 재봉틀 앞에 앉아 희미한 기억 속에서 헤매는 삶은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에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외출복을 꺼냈다. 칙칙한 작업복이 아닌 단정하고 깔끔한 옷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였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던 결의가 희미하게 빛났다. 현우를 찾겠다는 굳건한 의지였다.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낡은 작업실이지만 오늘은 그곳이 새롭게 보였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묵은 먼지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재봉틀 위, 선반 위, 그리고 벽에 걸린 현우의 사진 액자까지 20년간 겹겹이 쌓인 먼지는 슬픔의 무게처럼 느껴졌다. 먼지를 닦아내자 오래된 물건들이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선명해졌다. 윤미는 가게를 깨끗하게 정리하며 마음속에 쌓인 과거의 잔해들도 털어내는 기분이었다. 이제는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었다. 현우를 찾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어야 했다. 그녀는 지갑과 현우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낡은 운동화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이 작은 물건들이 그녀에게는 세상 전부와 같았다. 첫 번째 발걸음은 경찰서로 향했다. 20년 전 수없이 드나들었던 그곳. 다시 찾아가는 길은 마치 꿈속을 걷는 것처럼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때의 절박함과 지금의 희망이 뒤섞여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출 수 없었다. 경찰서 건물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내부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어 있었다. 접수대 앞에는 젊은 경찰관들이 앉아 있었고 익숙했던 얼굴들은 보이지 않았다. 윤미는 조심스럽게 실종 아동 접수 창구로 향했다. 그녀의 차례가 되자 젊은 여경이 친절하게 그녀를 맞았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머님? 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20년 전에 저희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김현우라고 혹시 기록이 아직 남아 있을까요? 여경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20년 전이요?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경은 컴퓨터 화면을 두드리며 뭔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윤미는 초조하게 그녀의 손가락을 지켜봤다. 모니터의 푸른 불빛이 그녀의 불안한 눈동자에 비쳤다. 몇 분이 흘렀을까? 여경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기록은 남아있는데 사건 파일이 워낙 오래돼서 전산상으로 자세히 확인이 어렵네요.
담당 형사님도 이미 은퇴하셨을 거예요. 혹시 당시 수사했던 형사님의 성함을 기억하세요? 윤미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다. 김 형사님, 김명수 형사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저희를 도와주셨어요. 여경은 다시 몇 번 컴퓨터를 조작하더니 다른 직원에게 물어보고 이내 한숨을 쉬었다. 아, 김명수 형사님요. 그분은 몇 년 전에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지금은 아마 연락이 어려우실 겁니다. 순간 윤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0년이라는 세월의 벽이 이렇게 높을 줄이야. 다시 막막함이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성 경찰관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렸다. 혹시 현우 엄마 아니세요? 아주머니 오랜만입니다. 제가 그때 막내였던 최순경입니다. 이제는 최 팀장이 됐습니다. 윤미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다. 희미하게 떠오르는 기억 속의 젊은 얼굴. 세월의 흔적이 더해졌지만 분명 그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최 팀장님, 세상에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현우, 우리 현우 사건 때문에 다시 왔습니다. 최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윤미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함께 묘한 반가움이 섞여 있었다. 현우 사건은 제 첫 실종 아동 사건이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이 안타까웠는데 아직 찾지 못하셨군요. 그는 윤미를 옆방으로 안내했다. 어머님, 이제는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전산 시스템도 제대로 없었고 DNA 검사도 보편화되지 않았었죠. 지금은 전국 단위 실종자 통합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DNA 등록입니다. 최 팀장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현우는 어렸을 때 실종되었으니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나 인상착의가 많이 변했을 겁니다. 하지만 DNA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DNA를 등록하시면 혹시 현우가 성인이 되어 다른 사건으로 DNA 정보가 등록되었을 때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미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너무나 막막하고 낯선 이야기였지만 다시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했다. 그럼 제가 DNA를 등록하면 현우를 찾을 수 있는 건가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실종 아동 찾기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도 있습니다. 거기에 현우의 사진과 정보를 올리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에도 다시 한번 제보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최 팀장은 이어서 말했다. 제가 직접 어머님의 DNA 채취를 도와드리고 시스템 등록 절차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저희 경찰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십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윤미의 얼어붙었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는 최 팀장의 안내에 따라 DNA 채취를 위해 작은 방으로 들어섰다. 면봉으로 입안의 세포를 채취하는 과정은 순식간에 끝났다. 아주 간단했지만 그 순간 윤미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현우와의 연결고리를 찾은 기분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스템이 그녀와 함께 현우를 찾고 있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윤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은 멀고 험난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막연한 절망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과 함께하는 희망이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맑게 갠 가을 하늘은 마치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듯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 윤미는 가방 속 현우의 사진을 다시 한번 매만졌다. 현우야, 엄마가 널 찾으러 이제 정말 나섰어. 그녀의 눈빛에는 20년 전 그날의 슬픔 대신 단단한 의지와 사랑이 가득했다.
경찰서 문을 나선 윤미의 발걸음은 꽃집으로 향하는 익숙한 길을 밟고 있었지만 그 길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20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왔던 무거운 절망의 그림자는 희미해지고 그 자리에 작지만 단단한 희망의 빛이 드리워져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싱그러운 꽃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마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한 일상 속에서 윤미의 내면은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녀는 앞치마를 두르고 물뿌리개를 들었다. 늘 하던 대로 시든 잎을 정리하고 꽃대에 물을 주었지만 이제는 이 모든 행위에 현우를 향한 기도가 담겨 있는 듯했다. 현우야, 엄마가 곧 너를 찾을 거야. 그녀의 손길은 더욱 조심스러워졌고 꽃잎 하나하나를 어루만지는 손끝에는 따뜻한 사랑이 배어났다. 예전에는 그저 상실감을 견디기 위한 행위였다면 이제는 재회를 준비하는 간절한 마음이었다. 그날 저녁 윤미는 오랜만에 현우의 방을 정리했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된 작은 방은 시간이 멈춘 듯했지만 이제는 먼지를 털어내고 이불을 햇볕에 말릴 때가 된 것 같았다. 낡은 장난감들을 쓰다듬고 작아진 옷들을 개면서 그녀는 현우와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었다. 첫 걸음마를 떼던 순간, 유치원 발표회에서 삐뚤빼뚤 노래를 부르던 모습, 그리고 해맑게 웃던 얼굴까지 그 모든 기억들이 아픔으로만 다가왔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다시 만날 나를 위한 소중한 조각들처럼 느껴졌다. 벽에 걸린 낡은 달력에 숫자를 세어보았다. DNA 등록은 이제 시작일 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이 나선형의 긴 기다림 속에서 그녀는 희망이라는 끈을 놓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윤미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혹시라도 최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오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늦은 시간까지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가게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낯선 번호가 찍혀 있었지만 왠지 모를 예감이 스쳤다. 수화기를 들자 차분하면서도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미 씨 되시죠? 실종 수사팀 최동욱입니다. 윤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했다. 네, 최 팀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혹시 시간 괜찮으실 때 현우 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습관이나 특징 같은 것들요. 시스템에 입력할 자료가 좀 더 필요해서요. 최 팀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막연한 기다림 속에서 듣는 이 전화는 윤미에게 예상치 못한 활력이 되었다. 그녀의 정보들이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 현우를 찾는 생생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다. 네, 그럼요.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기억나는 건 뭐든지 다 말씀드릴게요. 그녀는 흥분하여 대답했다. 최 팀장은 윤미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현우가 왼손잡이였다는 것, 오른쪽 무릎에 작고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는 것, 특정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다는 것, 밤에는 꼭 엄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어야 잠들었다는 것까지. 윤미는 2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생생하게 현우의 어린 시절을 그려냈다. 최 팀장은 그녀의 말을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기록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미 씨. 이 모든 정보들이 현우 군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DNA 등록 결과는 아직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데이터베이스와도 교차 분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윤미는 심장이 아직도 격렬하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막연했던 희망이 이제는 더 구체적인 형태로 그녀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현우의 방으로 향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해진 방 안에서 윤미는 현우의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이제 그녀는 절망 속에서
과거를 되새기는 대신 희망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가게로 돌아와 싱싱한 장미 한 송이를 집어들었다. 붉은 장미의 강렬한 색깔은 마치 그녀의 타오르는 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윤미는 그 장미를 물병에 꽂아 현우의 사진 옆에 놓았다. 기다려, 현우야. 엄마가 반드시 널 찾아낼 거야.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멈춰선 시간이 아니었다. 이제 윤미는 현우를 향한 길 위에서 다시 걷기 시작한 것이다. 꽃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아침 햇살은 윤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이제 매일 아침 꽃들을 돌보며 현우가 돌아올 그날을 상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붉은 장미, 순백의 백합, 그리고 현우가 가장 좋아했던 파란색 물망초까지 꽃 한 송이 한 송이에 현우의 이름을 속삭이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와의 대화를 이어갔다. 현우야, 엄마는 네가 어딜 가든 이 꽃들처럼 예쁘고 씩씩하게 자랐을 거라고 믿어. 멈춰섰던 그녀의 시간은 이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현우의 방은 더 이상 박물관이 아니었다. 깨끗하게 정리된 방 안에서 그녀는 현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며 미소 짓곤 했다. 막연한 그리움은 이제 반드시 찾을 거야라는 강한 의지로 바뀌었고 그 의지는 그녀의 모든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최 팀장의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혹시 더 도움이 될 만한 단서는 없을지 끊임없이 기억을 더듬었다. 한편 실종수사팀 사무실은 분주하게 돌아갔다. 최 팀장은 윤미가 제공한 현우의 특징들을 토대로 전국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를 샅샅이 뒤졌다. 왼쪽 무릎의 상처, 특이한 모양의 점, 그리고 콧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습관까지. 이 모든 정보가 조합되면 분명 답이 나올 겁니다. 최 팀장은 팀원들에게 거듭 강조했다. 윤미의 생생한 기억 덕분에 수사는 명확한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젊은 형사 김지우는 윤미가 언급했던 현우의 어릴 적 콧노래를 몇 번이고 다시 들었다. 녹음된 음성 파일을 통해 그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아이들을 찾아보려 노력했다. 그러다 우연히 15년 전 어느 해안가 마을에서 접수된 미아 보호 기록을 발견했다. 기록에는 콧노래를 자주 흥얼거리는 아이, 파란색을 좋아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나이는 현우가 실종되었을 때보다 어리게 추정되어 있었지만 다른 특징들과 미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 특히 그 아이를 발견했던 노부부의 진술에서 왼쪽 무릎에 작은 흉터가 있었다는 부분이 김 형사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김 형사는 즉시 최 팀장에게 보고했다. 팀장님, 이 보고서 좀 봐주십시오. 15년 전 해안가 마을에서 발견된 아이인데 나이는 좀 어리게 추정되어 있지만 콧노래나 흉터 특징이 윤미 씨 아들과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 팀장은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다. 해안가 마을. 윤미가 현우가 바다를 좋아했다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실마리일까? 그는 김 형사에게 그 마을에 직접 가서 조사해 볼 것을 지시했다. 사진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하고 아이를 보호했던 노부부의 증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 합니다. 혹시 그 아이가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는지도요. 김 형사가 현장으로 떠난 뒤 최 팀장은 조심스럽게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미 씨, 저희가 작은 단서를 찾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현우의 특징과 유사한 아이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어느 해안가 마을에서 발견된 아이인데 혹시 현우가 바다 근처에 특별한 기억이 있었을까요? 수화기 너머로 윤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해안가 마을, 바다, 현우요? 현우가 바다를 정말 좋아했어요. 실종되기 1년 전쯤 가족 여행으로 바닷가에 갔었는데 그 애가 파도에 발을 담그고
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정말 행복해 보였죠. 혹시 정말 현우일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떨렸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다. 현우가 모래성을 쌓고 파란 바다를 향해 해맑게 웃던 얼굴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최 팀장은 윤미의 말을 들으며 더욱 확신을 가졌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알겠습니다, 윤미 씨. 저희 팀원이 그곳으로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볼 겁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저희 연락을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조심스럽게 윤미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없던 확신이 실려 있었다. 윤미는 그 전화를 받은 후부터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손에 잡히는 모든 일이 의미 없이 느껴졌다. 꽃을 다듬다가도 손님의 질문에 답하다가도 문득 멍해지곤 했다. 현우라는 두 글자가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매시간 휴대폰을 확인하고 혹시나 연락이 오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현우의 방에 들어가 어린 시절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 해맑게 웃는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20년 전에 그 순간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해안가 마을. 김 형사는 낡고 작은 어촌 마을의 이장님을 통해 15년 전 아이를 발견했던 노부부를 만났다.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으며 그날을 이야기했다. 아이고, 그애요. 바닷가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놀고 있었지. 누가 잃어버렸나 싶어 데려다 길렀는데 착한 애였어. 이름은 민준이라고 지어줬지. 노부부는 낡은 앨범을 꺼내주었다. 켜켜이 쌓인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앨범 속에서 김 형사는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아이는 해변에서 웃고 있었다. 그의 왼쪽 무릎에는 작은 흉터가 선명했고 등에 있는 점의 모양은 윤미가 설명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김 형사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최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팀장님, 찾았습니다. 어머님이 말씀하신 특징들이 정확해요. 특히 그 흉터와 점, 그리고 바닷가에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는 증언까지. 이 아이가 현우가 확실합니다. 김 형사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확신이 가득했다. 노부부에 따르면 민준이는 현재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며 잘 지내고 있다고 했다. 최 팀장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길고 긴 수사가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그는 곧바로 윤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어떤 망설임도 어떤 조심스러움도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윤미 씨, 희망을 가지세요. 저희가 마침내 현우를 찾았습니다. 윤미는 들고 있던 물뿌리개를 떨어뜨렸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다.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20년 동안 멈춰있던 심장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듯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현우를 찾았다고?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녀는 몸을 가눌 수 없었다. 현우요? 정말로요? 그녀의 목소리는 희미한 속삭임 같았다. 길고 긴 기다림, 절망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마침내 활활 타오르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멈춰선 시간이 아니었다. 이제 윤미는 현우를 향한 길 위에서 다시 달리기 시작한 것이다. 최 팀장의 목소리는 윤미의 귓가에 맴돌며 현실과 꿈의 경계를 허물었다. 현우를 찾았다는 말. 20년간 얼어붙었던 세상이 일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세워 전화를 붙들었다. 최 팀장님, 정말이에요? 정말 현우가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목소리는 떨리고 갈라졌다. 흐느낌을 참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최 팀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윤미 씨.
김 형사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신체적 특징들이 일치했고 무엇보다 현재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부부의 증언과 김 형사의 조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현우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미는 숨을 헐떡였다. 가슴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과 안도감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했다. 어디에 있나요? 당장 가야 해요. 지금 바로. 윤미 씨, 진정하시고 제 말을 들어주세요. 아이는 지금 전남 해안가의 작은 어촌 마을에 있습니다. 김 형사가 현재 그 마을에 머물고 있고요. 갑작스러운 만남은 아이에게도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남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가장 빠른 기차를 타시고 오시면 제가 마중을 나가겠습니다. 내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최 팀장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20년 만의 재회다. 아이에게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터였다. 윤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내일 몇 시 기차를 타면 될까요? 그날 밤 윤미는 한숨도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현우의 어린 시절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조그만 손으로 바닷가에 조약돌을 쥐고 환하게 웃던 얼굴, 엄마에게 매달려 조잘대던 목소리,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었던 그리움의 조각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살아있었다. 내 아들 현우가 살아있었다니. 이 기적 같은 소식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그녀의 심장은 벅찬 감격으로 터질 듯이 뛰었다. 한편으로는 불안감도 엄습했다. 현우는 자신을 기억할까? 낯선 엄마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이 모든 불안감을 잠재우는 것은 오직 하나, 현우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굳건한 희망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윤미는 서둘러 역으로 향했다. 최 팀장이 알려준 가장 빠른 기차였다. 기차에 몸을 싣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도시의 빌딩들은 점차 낮아지고 푸른 산과 들판이 그 자리를 채웠다. 그리고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다. 현우가 그렇게 좋아했던 바다. 현우가 사라졌던 그날도 바다는 그렇게 푸르고 넓었을 것이다. 윤미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오랜 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낯선 지방의 작은 역에 도착했다. 플랫폼에는 최 팀장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윤미는 최 팀장을 보자마자 달려가 그의 손을 붙잡았다. 최 팀장님, 우리 현우는. 최 팀장은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일단 차에 타시죠, 윤미 씨. 김 형사가 아이가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는 동안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에 오르자 최 팀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김 형사가 어제 아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지금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이 어촌 마을에서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바닷가에서 쓰러져 있던 어린 현우를 발견해 극진히 돌봐왔더군요. 아이는 자신의 과거를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당시의 충격 때문이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일 겁니다. 부부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친모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아이에게 바로 전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다. 현우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친부모를 알아보지 못한다니.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를 사랑으로 키워준 부부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그래서 김 형사가 어제 민준이에게 어릴 적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일을 돕고 있다고 말하며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김 형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오늘 윤미 씨를 만나기 전에 그 부모님들과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모든 사실을 차분히 설명할 예정이고요. 최 팀장의 설명은 윤미의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모든 것이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었다. 현우가 상처받지 않도록,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에게도 예의를 다하도록. 그들의 배려에 윤미는 고개를 숙였다. 차가 어촌마을로 들어섰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낡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비린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쳤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작은 어구 창고 옆에 허름한 집이었다. 마당에는 그물들이 널려 있었고 낡은 평상 위에는 고양이 한 마리가 졸고 있었다. 집 앞에서 김 형사가 초조한 표정으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윤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김 형사를 향해 다가갔다. 김 형사님, 우리 현우는요? 김 형사는 그녀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는 지금 집 안에 있습니다. 입양 부모님과 함께요. 조금 전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많이 놀랐지만 크게 동요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밖에서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윤미 씨가 만날 차례입니다. 윤미는 눈을 질끈 감았다. 20년.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이 한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만 같았다. 드디어 현우를 만날 수 있었다. 심장이 온몸을 뒤흔들며 격렬하게 뛰었다. 그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애써 떨리는 손을 부여잡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집 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삐걱거리는 나무 문이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그 문 너머에 20해 동안 헤어졌던 아들이 있었다. 윤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낡은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전해졌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천천히 문을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20해 동안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낮고 어두침침한 방 안. 그곳에는 그녀의 아들이 앉아 있었다. 20년 전 7살 어린아이였던 현우는 이제 훌쩍 자라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식탁에 마주 앉은 그의 옆에는 중년의 부부가 나란히 앉아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민준의 입양 부모였다. 윤미의 시선은 곧장 아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길게 자란 머리칼이 이마를 가리고 있었지만 문득 고개를 들어 올린 순간 윤미는 숨을 들이켰다. 오똑한 콧날, 살짝 처진 눈매, 입술 끝에 미세한 버릇까지. 20년 전 그 아이의 모습이 성인이 되어 그대로 박제된 듯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낯선 이방인처럼 그녀를 담고 있었다. 희미한 경계심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윤미는 놓치지 않았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강렬한 충격에 그녀의 무릎이 휘청거렸다. 바닥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겨우 버텨내며 그녀는 한 발짝 한 발짝 방 안으로 들어섰다. 꿉꿉한 흙냄새와 오래된 나무 냄새가 섞인 공기가 폐부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아, 현우, 내 아들. 현우야.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려 겨우 새어나왔다. 갈라지고 떨리는 소리였다. 아들의 이름. 20해 동안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르며 가슴에 새겼던 이름이 비로소 현실에서 울려 퍼졌다. 민주는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윤미의 얼굴에 머물렀다. 혼란스러운 눈빛이었다.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 그러나 왜인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듯한 기묘한 표정. 윤미는 그 눈빛 속에서 어렴풋이나마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을 찾고 싶었다. 자신을 향한 작은 호기심이라도, 애틋함이라도, 하다못해 불쾌감이라도 좋았다. 그저 그가 자신에게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민준아. 입양모가 조심스럽게 민준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미안함, 슬픔, 그리고 아들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녀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이분이 너의 친어머니시다. 그 말에 민준의 눈썹이 살짝 찡그려졌다. 그는 시선을 다시 윤미에게 돌렸다. 이전보다 더 깊어진 혼란이 그의 얼굴에 역력했다. 그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다물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다. 윤미는 그저 서 있었다. 20해 동안 쌓아온 고통과 슬픔,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그의 낯선 눈빛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녀의 아들이었다. 분명히 그녀의 아들이었지만 그 아이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었다. 다른 부모 밑에서, 다른 이름으로. 미안하다, 현우야. 그녀는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터뜨리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떨리는 어깨가 쉴 새 없이 들썩였다. 무엇을 미안하다는 것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미안하고 모든 것이 아팠다. 잃어버린 시간, 함께하지 못한 추억, 뒤늦게 나타나 혼란을 주는 자신의 존재까지도. 민주는 자신의 앞에 서서 흐느끼는 여자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다. 갑작스러운 진실, 낯선 여인의 격렬한 슬픔, 그의 가슴 한편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의 파동이 일었다. 슬픔 같기도 했고 답답함 같기도 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의 한 조각이 억지로 퍼즐에 맞춰지려는 듯한 고통스러운 감각이었다. 이병부는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 윤미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힘드실 겁니다. 저희도 많이 놀랐습니다. 잠시 앉으시지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은 연민이 묻어 있었다. 윤미는 고개를 젓고는 흐릿한 눈으로 다시 아들을 바라봤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그저 제 아들 얼굴을 이렇게라도 마주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애써 눈물을 닦아냈다. 흐릿하게 보이던 민준의 얼굴이 다시 선명해졌다. 그의 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더 이상 경계심이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듯했다. 현우야, 엄마야. 기억나니? 우리 현우. 그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민준의 볼을 감싸려 했다. 민준은 살짝 움찔했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윤미의 손끝이 그의 따뜻한 뺨에 닿았다. 20년 만에 느껴보는 아들의 온기였다. 이 작은 접촉이 그녀에게는 세상의 전부 같았다. 눈물이 다시 차올랐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이제는 울지 않을 작정이었다.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두 눈에 담고 싶었다. 민주는 그녀의 손길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낯선 감촉. 그러나 온몸을 타고 흐르는 묘한 안정감. 그는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잃었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 아련하게 떠오르는 잔상이 있었다. 따뜻한 손,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안아주던 익숙한 품. 그것이 이 여인의 것일까? 그는 윤미의 눈을 응시했다. 슬픔과 사랑이 뒤섞인 그녀의 눈빛 속에서 민주는 잊힌 자신의 일부를 본 것 같았다. 심장이 쿵 하고 한 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의 작은 진동 같았다. 윤미는 그의 눈을 통해 아들의 마음속을 읽으려 했다.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떤 행동을 해야 이 오랜 침묵과 낯설음을 깰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은 수많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어떤 말도 선뜻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20회를 기다려온 이 순간, 그녀는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그저 아들을 바라보고 아들의 존재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녀는 그의 뺨에 닿은 손에 아주 미세한 힘을 주었다. 마치 그가 꿈처럼 사라질까 두려운 듯이
침묵은 방 안에 가득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새로운 서사가 시작되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의 틈새로 새로운 유대감이 조심스럽게 싹트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20년의 공백을 채워나가야 했다. 윤미는 그 길고 험난할 여정의 시작점에 서서 아들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다짐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으리라. 손길은 그의 기억 속 광대한 공허함에 작은 불꽃을 지폈다. 민준의 마음속은 생각의 소용돌이였지만 그의 몸은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는 거부감 때문이 아니라 깊은 당혹감 때문에 미미하게 움찔했다. 왜 이 여인의 손길이 비록 부드러웠지만 그의 심장을 낯선 그리움으로 아프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입양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설명을 바라는 조용한 간청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 비현실적인 순간 속에서 자신을 붙잡아줄 무언가, 실제하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그의 당혹감을 감지한 입양 어머니는 부드럽게 개입했다.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안심시키는 손을 얹으며 조용한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윤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해심과 함께 약간의 조심스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매우 연약하며 관계를 묶어줄 수도 더 갈라놓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민준에게로 몸을 돌리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그녀가 시작했다. 네게는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러울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이분은 정말 네 친어머니셔. 아주 오랫동안 너를 찾아 헤매셨단다. 그녀의 말은 다리처럼 민준의 현재와 그가 기억할 수 없는 과거를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민준의 시선은 두 여자 사이를 오갔다. 입양 어머니의 말은 부정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낯선 여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그것은 잔인한 농담 같거나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다. 확고했던 그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듯했다. 친어머니요? 그는 입술에 맴도는 말이 낯설게 중얼거렸다. 그는 여전히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희미한 이미지도 익숙한 냄새도 없었다. 오직 가슴속에 이 기묘한 통증뿐이었다. 민준의 망설이는 질문을 들은 윤미는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목이 쉬고 쏟아지지 않은 눈물로 먹먹했지만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그를 압도하고 싶지 않아 그의 뺨에서 손을 조심스럽게 거두었지만 다시 뻗을 준비가 된 듯 가까이 머물게 했다. 그래, 현우야.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지만 수십 년의 그리움이 담긴 그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다. 네, 현우. 그 이름, 그의 본래 이름은 그녀에게 신성한 소리였다. 현우라는 이름은 민준과는 다르게 그에게 다가왔다. 자신에게 쓰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그것은 오래되고 원초적인 느낌으로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뒤흔들었다. 그는 작게 움찔했고 미세한 떨림이 그를 관통했다. 마치 그의 영혼 속 잠자던 부분이 살짝 흔들려 깨어난 듯했다. 그는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은 강력했다. 그는 다시 윤미를 바라보았고 이번에는 단순한 혼란을 넘어선 어떤 것, 어쩌면 싹트는 호기심, 이번 뜨겼다. 입양 어머니는 민준의 미묘한 변화를 지켜보았다. 너무 밀어붙이는 것은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민준아, 그녀가 다시 말했다. 내 친어머니께서 아주 먼 길을 오셨어. 이건 몇 분 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우리 모두 앉는 게 어떠니? 그리고 어쩌면 네가 준비되었을 때 나중에 그분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야. 들려줄 이야기가 많으실 테니까. 그녀는 민준에게 공간을 주면서도 윤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권리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윤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눈물이 차올랐지만 그녀는 애써 참았다. 입양 어머니의 말은
한 줄기 생명줄 같았다. 그녀는 민준이 이 지진과 같은 계시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의 눈은 민준의 눈과 마주쳤고 이해와 기회를 바라는 조용한 간청을 보냈다. 그녀는 기다릴 것이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 더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전히 비틀거리는 민주는 입양 어머니를 바라보았다가 윤미를 바라보았다. 그는 윤미의 눈에서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보았고 그의 마음속 무언가가 아주 조금 누그러졌다. 그는 여전히 연결되지 못했고 모성애를 느낄 수 없었지만 그녀의 감정의 깊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고 순간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알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힘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얘기하죠. 그것은 포옹을 위한 초대는 아니었지만 벽에 생긴 균열이었다. 세 사람은 무언의 감정으로 가득 찬 공기 속에서 거실로 천천히 움직였다. 입양 어머니가 앞장서서 이 전례 없는 대화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을 마련했다. 윤미는 뒤따라 걸으며 민준의 등에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성장한 모습에 모든 세부 사항을 조용히 흡수했다. 민준은 앞서 걸으면서 보이지 않는 실이 자신을 잡아당기는 것을 느꼈다. 그 실은 그를 알 수 없는 과거로 이끌고 있었고 그 과거에는 이제 부정할 수 없게 이 여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20년을 되찾기 위한 여정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지만 연약한 희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넓지만 숨 막히는 거실이었다. 입양 어머니는 그들에게 큰 소파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녀는 소파 한쪽 끝에 앉아 가운데 공간을 비워두었다. 윤미는 민준의 맞은편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손을 무릎 위에 꽉 쥐었다. 민준은 살짝 비스듬히 놓인 안락의자를 택했고 자세는 뻣뻣했으며 시선은 윤미가 아닌 먼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다.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20년 동안 묵혀왔던 말 없는 고통과 해답 없는 질문들로 가득했다. 입양 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윤미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작은 격려를 건넸다.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민준이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한 울림이 있었다. 그것은 시작의 신호였다. 윤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눈물로 촉촉했지만 이번에는 터져나올 것 같은 슬픔보다는 굳건한 결심이 보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흐트러진 앞머리를 쓸어 올리고는 마침내 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현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터져나오는 그리움은 숨길 수 없었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였어.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쉬며 20년 전 그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작은 시골 마을에 살았어. 아빠는 항상 바빴고 엄마인 나는 너와 함께 보내는 매 순간이 너무나 소중했지. 너는 호기심 많고 활기찬 아이였어. 조금만 눈을 떼면 어디론가 튀어나갈 것 같은 장난꾸러기였지. 윤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것은 이내 깊은 슬픔으로 번졌다. 그날은 장날이었어.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에서 나는 잠시 다른 것을 보고 있었어. 정말 잠깐이었어. 내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밀려들어 내 손을 놓쳤지. 민주는 몸을 굳혔다. 그의 뇌리에는 희미한 형체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왁자지껄한 소음, 잡았던 손의 감촉, 그리고 갑자기 느껴지는 차가운 허공. 그것은 너무나 불확실하고 조각난 기억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윤미를 응시하기 시작했다. 윤미는 민준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었는지 더욱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온 시장을 뒤졌어. 미친 사람처럼 내 이름을 불렀지. 현우야, 현우야.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너는 어디에도 없었어.
사람들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고 어떤 이들은 불쌍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고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밤이 되도록 찾았어. 경찰에 신고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 너는 사라졌어.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입양 어머니는 윤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다. 윤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흐느끼는 숨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다시 민준을 보았다. 네가 사라진 후 내 삶은 지옥이었어. 매일 밤 너를 찾아 헤매는 꿈을 꿨고 낮에는 네가 혹시 길가에 혼자 서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 아빠도 너를 찾는데 모든 걸 바쳤어. 회사를 그만두고 전국을 헤매고 다녔어. 우리는 너를 찾기 위해 돈도 시간도 아끼지 않았어. 민주는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저항감이 일었다. 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을까? 왜 나는 이토록 오랫동안 외롭게 버려졌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의 입양 어머니는 항상 그가 길을 잃었다고 부모님이 그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윤미의 이야기는 그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절망과 필사적인 탐색으로 가득 찬 이야기였다. 윤미는 민준의 망설임을 느꼈는지 목소리에 간절함을 더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매년 내 생일이면 네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였고 네가 제일 좋아하던 장난감을 사서 간직했어. 언젠가 네가 돌아오면 그때 주려고 말이야. 그녀는 울먹이며 가방에서 빛바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네가 2살 때 찍은 사진이야. 현우야, 네가 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였어. 너의 미소, 너의 작은 손. 이 사진이 없었다면 나는 버틸 수 없었을 거야.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었다. 그의 입양 어머니가 부드럽게 그 사진을 받아 민준에게 건넸다. 사진 속 아이는 뺨이 통통하고 눈이 동그란 영락없는 어린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아이의 웃는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된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다. 그 작은 사진 속 아이의 눈빛에서 지금 윤미의 눈빛과 비슷한 아련한 슬픔을 감지하는 듯했다. 윤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20년간 쌓아온 한과 갈망이 뿜어져 나왔다. 모든 것을 시도했어. 방송에도 나가고 전단지도 붙이고 심지어는 용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지. 수많은 실망과 좌절이 있었어. 가짜 제보도 많았고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어. 하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 너는 분명 살아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솔직히 말하면 지난 몇 년 동안은 거의 포기 상태였어. 남편은 지쳐 병이 들었고 나도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었지.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았어. 그런데 갑자기 네가 내 눈앞에 나타났어.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하지만 훌륭하게 자란 청년의 모습으로. 윤미는 다시 민준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눈은 이제 간절한 애원으로 빛났다. 내가 너를 잃어버린 죄인이지만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내 존재는 내 삶의 유일한 이유였어. 현우야, 내 아들 현우야.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단단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렴풋한 기억의 조각들이 윤미의 이야기와 겹쳐지며 낯선 그리움이 이제는 애틋한 슬픔으로 변해갔다. 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잃어버린 시간의 무게,
그리고 이 여인이 겪었을 고통이 마치 쓰나미처럼 그를 덮쳐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입양 어머니를 바라봤다. 그녀는 온화한 미소로 그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것이 진실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민준의 심장이 이제는 혼란이 아닌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뛰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완전한 확신을 할 수는 없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연결고리가 그를 윤미에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민준의 눈빛은 흔들렸다. 그를 바라보는 윤미의 눈에는 20년의 고통과 애정이 뒤섞여 있었고 입양 어머니의 눈에는 깊은 이해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숨쉬기조차 힘든 것 같았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 찼지만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윤미의 손에 들린 사진 속 어린아이의 얼굴과 자신의 어릴 적 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부정할 수 없는 닮은 점들. 심장이 마치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다. 입양 어머니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온기가 민준의 혼란스러운 마음에 작은 안정을 주었다. 그녀는 윤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윤미는 애타는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입양 어머니는 조용하고 나지막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민준아, 어쩌면 너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 이 세상에 이유 없는 끌림이란 없단다. 민주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왠지 모를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엄마는 네가 항상 궁금해할까봐 언젠가 진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올까봐 두려웠단다. 하지만 이 순간이 올 거라는 걸 늘 알았어. 네가 사랑받고 있음을 잊지 말렴. 아주 많이, 오랫동안. 그녀의 말은 민준의 마음을 꿰뚫었다. 그동안 그를 짓눌러왔던 알 수 없는 공허감, 채워지지 않던 갈증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는 듯했다. 그가 늘 마음 깊이 품고 있던 어렴풋한 상실감과 외로움이 이 모든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마침내 눈물을 터뜨렸다.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기 이전에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낸 안도감과 20년간 이어진 거짓 속에 살았다는 배신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윤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에게 다가섰다.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민준은 고개를 들어 윤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현우야, 내 아들. 윤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민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저항도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윤미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끊어졌던 모자의 연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윤미는 민준을 힘껏 안았다. 아들의 등 뒤로 그녀의 손이 서툴게 움직였다. 흐느끼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두 사람은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온 힘을 다해 껴안았다. 민준의 어깨는 윤미의 눈물로 젖어들었다. 엄마,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단어, 이제는 낯설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 단어가 민준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 소리에 윤미는 더욱 서럽게 울었다. 현우야, 내 아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없이 속삭였다. 품에 안긴 아들의 체온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는 듯했다. 입양 어머니는 그들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흘렀지만 그 속에는 이제 막 시작되는 희망의 빛이 있었다. 그녀는 묵묵히 그들의 등을 쓸어주었다. 모든 고통과 슬픔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윤미는 민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했다.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 정말 잘 자라줬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지만 행복이 묻어났다. 민주는 윤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그의 마음속 혼란은 이제 깊은 유대감과 사랑으로 바뀌어 있었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죄송해요. 윤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니야. 사람만 있다면 그걸로 됐어. 건강하게 잘 커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더 바랄 게 없어. 그녀는 민준의 얼굴을 여기저기 살피며 그동안 놓쳤던 20년의 시간을 채우려는 듯했다. 그때 윤미의 얼굴에 또 다른 그리움이 스쳤다. 내 아빠, 내 아빠는 아마 아직도 너를 찾고 있을 거야. 이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민주는 아버지라는 말에 잠시 멈칫했다. 생물학적 아버지. 그 존재는 그에게 아직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하지만 윤미의 눈빛을 통해 그는 자신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그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터였다.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예감이 그를 감쌌다. 윤미는 민준의 복잡한 표정을 읽었는지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네 아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잃고 나서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 했지. 지금도 매년 내 생일이면 널 위해 작은 케이크를 사서 불을 붙여. 네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민주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의 그리움이 그의 마음속에 그림처럼 그려졌다. 20년 동안 홀로 아들을 찾아 헤맨 두 부모의 모습이 교차하며 그의 감정을 뒤흔들었다. 제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갈망이 담겨 있었다. 윤미의 눈이 빛났다. 물론이지. 아빠는 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아니, 아빠는 네가 죽었을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 매일 같이 너를 찾으러 다녔어. 아마 지금도 그럴 거야. 그녀의 말에서 아버지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느껴졌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잃어버린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민준의 곁에 조용히 서 있던 양어머니가 다가와 민준의 어깨를 감쌌다. 아가, 이 세상에 널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엄마는 정말 기쁘구나. 친엄마 말씀대로 네 친아빠도 널 얼마나 기다렸을까. 이젠 그분께도 네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드려야지. 양어머니의 눈가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한없이 따뜻하고 흔들림 없었다. 민주는 두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깨달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민주는 양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양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항상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 이제는 이 세상 모든 행복을 다 누릴 자격이 있단다. 윤미는 두 사람의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보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우리 지금 아빠한테 가볼까? 아빠는 아마 지금쯤 회사에 있을 거야. 민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심장이 오랜만에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친아버지를 만난다는 사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고 간절한 일처럼 느껴졌다. 네, 엄마, 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윤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럼 얼른 가자. 아빠는 널 보면 얼마나 놀랄까. 아니, 얼마나 기뻐할까. 그녀의 얼굴에는 소녀 같은 설렘이 가득했다. 세 사람은 함께 윤미의 차를 타고 이동했다. 차 안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따뜻한 온기가 흘렀다. 윤미는 운전하는 내내 백미러로 민준의 얼굴을 살피거나 지나가는 풍경을 가리키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주려 했었다. 잃어버린 시간들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은 간절함이 느껴졌다. 민주는 창밖을 응시했다. 빠르게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은 그의 복잡한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20년 만에 만나는 친아버지. 그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자신과 닮았을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설렘이 그의 가슴을 맴돌았다. 옆자리에 앉은 양어머니는 그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다. 그 따뜻한 온기는 민준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사랑과 지지로 함께하는 가족이 있었다. 윤미의 차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정우 건설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윤미는 민준을 돌아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자, 도착했어. 아빠가 일하는 곳이야. 세 사람은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윤미는 안내 데스크에 잠시 들른 후 민준과 양어머니를 이끌고 한 사무실 문 앞에 섰다. 여보, 나야. 잠깐 들어갈 수 있을까? 윤미가 나지막이 말했다. 안에서 들어와 하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심장이 발작적으로 뛰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이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과 함께 깊은 우수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민준은 그 남자의 눈빛에서 자신과 같은 어딘가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다. 윤미가 남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손님이 왔어. 그녀의 눈은 이미 촉촉하게 젖어 있었다. 남자는 의아한 듯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 멈추는 순간 남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는 얼어붙은 채 민준을 응시했다. 윤미는 흐느끼며 말했다. 여보, 우리 현우야.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 남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현우, 현우야. 네가 정말 현우란 말이냐?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남자가 민준을 와락 끌어안았다. 2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 안겨 뜨겁게 울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은 두 부자의 오랜 그리움과 재회의 기쁨으로 가득 찼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몇몇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 중에는 윤미의 친정 부모님, 즉 민준의 친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다. 그들은 정우 건설의 회장과 사장이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거렸다. 한 분이 민준에게 다가와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우리 현우, 우리 손주, 이렇게 살아 돌아왔다니. 민준은 순식간에 2명의 어머니, 1명의 아버지, 그리고 2명의 친할머니, 할아버지를 얻게 되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갑자기 이렇게 넓고 따뜻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그는 양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양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민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두 가정의 사랑을 동시에 받으며 자신의 뿌리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친부모님과 함께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나갔고 양부모님에게는 변함없는 사랑과 존경을 표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잃어버린 아이가 아니었다. 두 어머니와 한 아버지, 그리고 넓은 친척들 속에서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의 따뜻함과 오랜 시간 자신을 키워준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소중함이 한데 어우러져 민준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사랑은 경계를 허물고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민준의 가슴에는 20년 만에 되찾은 온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행복한 순간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민준이었지만 이제 그는 현우라는 이름으로 불리울 때마다 두 세계의 사랑을 동시에 느끼는 온전한 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의 앞날에는 따뜻하고 밝은 햇살만이 가득할 터였다. 잃어버렸던 시간은 아픔으로 남았지만 그 아픔은 이제 더 큰 사랑과 이해로 채워져 영원히 그의 삶을 밝히는 등대가 될 것이었다.